친한 척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친한 척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는 더 좋을까요? 오늘은 친한 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육진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소재는 친한 척인데 이게 그런 질문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화술강좌 혹은 뭐 이런 대인 심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한 척을 과연 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가서 막 친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세요. 전가요? 아, 본인이 좀 그런 편인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답으로는 아무 도움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답.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제 저도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친한 척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뭐 그쵸? 어쩌라고. 제가 처음에 교수님 만났을 때 어땠나요? 아, 그때는 네. 제가 친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그때를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사무실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는 자리였었고 네. 우연히 이렇게 제 앞에 앉으셨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친한 척을. 왜냐면 그때 나는 이제 신입 사원이었으니까 네. 나이도 많고 교수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새는 처음 왔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러면 두 가지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하다 네. 보니까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 사람. 일단 이게 첫 번째 부류고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친한 척을 못해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친한 척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전자가 어떤 식이었죠? 전자가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이 사람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상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가지는 못해요. 근데 다가왔을 때 좀 진실하게는 대하는. 저는 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실한 게. 다루기 좋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내가 다룬다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의 관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친해지면은 진실한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끈끈하게 오래가지 않을까요? 친한 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척자가 붙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거짓이잖아요. 가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좀 다뤄지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농담이고 자 그러면 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다 그리고 척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그 생각은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진실한 태도로만 관계를 가져가는 게 옳은가?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진실만을 주장하면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게 가는 것은 내가 솔직하다는 걸 포장을 해버리니까 네. 척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그냥 진실만 주장하는 게 옳은가고 또 하나는 친한 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마음에 가진 것보다도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자 한다. 이래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아, 그럼 또 말이 달라지네요. 귀가 막 네. 팔랑팔랑 네. 거리시는데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개인이다 보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진아님은 좀 친한 척을 그래도 잘하시는 분 같아요. 네, 저는 잘해요. 뭐야. 근데 그렇지만 굳이 가가지고 이제 막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실은 그 경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경계가 이 친한 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계가 있고 네. 친한 척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계가 있는데 네. 일단 일단 하는 사람에 있어서 경계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친한 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사람도 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친해져야 되는 일종의 강박이잖아요. 그저 강박이 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친한 척하고 딱 돌아서면 연락도 안 해. 맞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그 친함이 오래 가지도 않아. 근데 그런 자기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심 받고 싶은 네. 이게 물론 굉장히 다양한 장애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장애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말이 더 장애를 만드는 것 같아. 나도 네. 옛날에 성격 장애들 많이 공부했는데 네. 그냥 몰라도 되는 것 같아. 물론 다음에 다뤄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무 친한 척을 안 하면 못 견디겠다. 그러면 실은 그거를 좀 자제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못 다가간다? 네. 그러면 LBC 화수공을 내려보세요. 네. 근데 보십시오. 저는 그 반대 방향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범위가 다르잖아요. 네. 아까 진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한 척을 안 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했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건 실은 나한테 친한 척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당연하죠. 같아요. 저는 네, 겪어봤으니까 어. 그런 분들이 귀엽긴 귀여워요. 아무래도 아,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보다듬어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좀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정말 솔직히 네,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한 척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네. 있다라고 에너지를 쏟지만 네. 막상 그걸 받는 사람도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쏟거든요. 네. 그 친한 그죠. 척을 받아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네. 쏟아요. 그냥 하고 나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네. 피곤해. 네.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곤한 걸 떠나서 내가 피곤해 그냥. 맞아요. 내 몸이 축 처지고. 지치고. 네, 지치고.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그 사람 또 봐야 되는 생각하면 맞아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뛰어넘게 저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또 이 리액션 안 하면 또 네. 그 사람 또 그럴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희의 공통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친한 척을 오바해 가면서까지 상대의 관심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친한 척 해주는 게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니어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너무 이 정도로 자화자찬 아니죠? 이 정도는. 그냥 자아자찬 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자아자찬가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 수동적인 역할로만 살아온 사람은 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끌리는 거지. 고마운 거지. 그럴 수 있죠. 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되게 네. 고마운 거야.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도 막 너무 오버해버리면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친한 척에 대해서 네. 조금 역치가 낮아. 약간만 높아지면 좀 피곤한데 이렇게 되는데 그 역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네. 이 정도 친한 척 해줘도 고마운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친한 척을 하는 입장이면 상대를 잘 판단하고 하는 게 좋은데 네. 상대가 판단이 안 되면 친한 척을 좀 자제하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진아님이 좀 처음에 좀 정답에 가까운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게 조금 오버해서 과장돼서 말하자면 내가 항상 어장관리를 당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장관리를 당하는 이유는 그 역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친한 척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친한 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부겠지만 어장관리와 친한 척이 이렇게 겹친 그 부분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든 사람한테 그걸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하고 근데 받는 데서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좋으면 거기에 빠진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 어장이 너무 어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피곤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요? 그 어장 당하는 거. 어장 당하는 거요? 네. 어장 안에 들어가는 거? 네. 왜 연락했는데 한 시간 있다 다 보고 그래서요?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화가 났는데 또 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상상 소설가가 돼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해드려 봤나요? 저는 피곤하게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그쵸.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장을 뭐 가질 수가 또 없는 사람이고 네. 그걸 가져본 적도 없지. 있나? 근데 어장에 빠진 친구들은 많이 봤어요. 그래요? 어장에 빠져본 친구들도 많이 봤고 어떤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어장이 잘 빠지는 타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장에 잘 빠지는 타입들은 의외로 눈이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외로웠던 친구들. 그래서 자기가 눈이 되게 높은 줄 알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채워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점점 높아지다가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게 자기 이상형도 아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확 하면 그게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이랑 뭐 말해서 뭐 재밌게 좀 되지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하면 되지 이런 게 없이 이게 되게 자존심이 세 보이는데 실제로 뭔가 현실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이 사람의 작은 친절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대로 해석을 하면서 마음속은 이미 이제 그게 어장이 아니라 신혼집인 거지. 근데 이게 이성 관계에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 관계만이 아니고 또 네. 동성에서도 근데 지금 말 들으니까 동성에서도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 관계에서의 친한 척은 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동성 이성을 다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친한 척이라고 해서 친한 척에 네.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과하게 너그러워진 케이스들은 어장 관리를 당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에 그런 연결돼서 것 같아요.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친한 척이니까 그러면 친한 척 해라 마라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해라? 저는 약간의 친한 척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약간이 어느 정도? 약간이 이제 막 이게 아니라 그건 광이잖아요. 뭔가 광자가 그런 들어가는 분들 거 있잖아요. 간혹가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굳이 그게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진심으로 이제 내가 너무 좋아서 이제 막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찌르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일부러 과장되게 이제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게 네. 단발성 관계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티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네네. 어디 식당에 가서 식당 맞아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단발성 관계로 끝나도 되는 뭐 다음에 가끔 가서 봐도 되는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이 관계를 오래 이어갈 지속적인. 거면 뭔가 이런 친한 척을 해서 막 나서던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를 네, 주고받을 수 맞아요. 있는 정도로 처음에 시작해서 네. 서서히 이 사람에 대해 왜냐면 이 사람의 친한 척에 대한 역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게 이제 조금씩 해보라는 네. 그 뜻이죠.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굳이 오늘 그렇게까지 친한 척을 안 해도 내일 또 만나서 또 다른 사례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친한 척을 해서 친해진다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서로 지치고 네. 친한 척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노력할 거야. 노력하는 거겠죠? 정말 노력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지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진아님이 내려주신 결론 앞으로 이제 잘 따라 보면 아예 친한 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적당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다가오기를 바라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과도하게 친한 척을 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서 그런 단발성 관계만 이어가게 되고 혹은 뭐 어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관계를 주도적으로 맺되 친한 척은 상대를 봐가면서 예의에 맞춰서 맞습니다. 해라. 그런 또 결론을 내려주셨군요. 맞습니다. 아유, 정리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네. 아유, 이렇게 즉흥적으로 촬영하실 때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게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지금 다 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친한 척, 그 척도잖아요. 척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뭔가 상황에 맞춰서, 정말 그 TPO죠, TPO. TPO. 네. TPO에 맞춰서. TPO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그렇게 미안합니다. 시간과 친한 장소.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라고 말할게요. 네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때와 이제 맞춰서 이제 척도를 좀 잘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치껏 잘 행동하시길 바란다는 가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조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실은 눈치가 어떻게 보면 화술이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잖아요. 굉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눈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제를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희 매주 일요일에 오프라인 강좌도 있고 평일에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진아님의 또 강좌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런 강좌에 대한 공지나 이런 걸 가장 빨리 얻고 싶다? 그럼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또 공지를 계속 해드리니까요. 밑에 카톡 아이디 주시면 단톡방 초대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